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힘받는 반도체 바닥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이익 자체는 하회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바닥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관련주들도 반도체 쪽도 수급이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DR5나 HBM 관련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위원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에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리마켓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의 폭락이 시작이 되었죠. 프리마켓부터 엔비디아, AMD 등과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 시작됐고요. 중국 비중이 높은 마이크론, 퀄컴, 인텔 또한 하락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파월은 이번에도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지만 그 내용은 지난 FOMC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의회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매파적 발언은 이미 선반영했다는 듯이 시장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은요. 매출은 57% 감소했고 주당 손실은 1.43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의 실적 비트 형태를 나타냈고요. 또한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는 메모리 업계가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고요.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이상의 23개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 40% 급락, 그리고 주택 가격 38% 하락, 그리고 또 최고 실업률 10%를 가정한 이러한 패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로 연일 뉴욕 증시 대비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기관과 외인의 양매수로 그나마 좀 버텨주는 듯한 했던 이러한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기관의 방관 속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이러한 코스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종별로 보신다라면 상반기 내내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거에 에코프로의 상승을 연상케 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AI 관련주가 있죠. 바로 이수페타시스의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변경된 규정으로 처음 신규 상장된 CQ센이라는 종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공모가 3,000원 대비 3배가량 되는 8,940원으로 상승 시작을 했고요. 현재 시가 부근에서 이탈을 해서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변동폭의 상단을 보신다면 공모가 대비 300% 구간이 12,000원이고요. 그리고 하단은 또 그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40% 구간이 1,8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역대급 변동성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 그 정기 에어택시 비행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로부터 비행 허가를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UAM 관련주들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파이버프로가 오늘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기산텔레콤, 제이시안 시스템과 같은 종목들이 후발주로 따라가면서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전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또 삼성이 TSMC의 파운드리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그러면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PSK 홀딩스와 또 인텍 플러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가비스, 레이저 셀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리페스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에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아바코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덕신 하우징이 홀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강력한 테마의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장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기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다소 무의미한 역실적 장세의 특성상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면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할 경우에는 2,500선까지 조정을 좀 열어놓고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 상황 또한 아직 반등을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좋지 않더라도 테마를 움직이는 이슈들은 살아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테마의 순환매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슈가 살아있고 또 신뢰성 있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양대 시장에서도 팔자세를 계속 시연을 하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음봉 형성을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이제 2,500포인트까지 조정의 구간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테마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그 테마 순환매를 이용해서 짧은 수익을 계속 챙겨가자라고 전략을 말씀 주셨고요. 이 전략 어디에 활용해 볼지 오늘장 공략 섹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 섹터는 자율이동 로봇 AMR 관련주입니다.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이 올해 초반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았고 이 로봇 중에서도 가장 큰 재료로 부각되는 게 자동화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이동 로봇 같은 건데 지금 구간에서 저희 어떤 재료 체크해야 하는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죠. 네, 지난 22일이죠. SK온과 미국 포드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인 글로벌 SK가 미국 에너지로부터 최대 92억 달러 하나로 한다라면 약 12조 원에 달하는 정책 지원금을 잠정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SK는 계약 체결로 확보하게 될 이러한 자금을 미국 켄터키주 1, 2공장이나 테네시주 공장과 같은 이런 3개 공장의 건설에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SK온은 최근까지 2차 전지 신공장 건설을 앞두고 유동성 확보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에너지로부터 대규모 차입금이 결정이 되면서 2차 전지 공장 증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SK온 향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공장 물류 자동화에 필수적인 AMR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티라유텍 또한 추천드린 후 7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현재 상단 행보 중인 것으로 볼 때 여전히 시세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이 온통 반도체로 쏠려 있어서 탄력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M 관련주들은 바닥권에서 들어온 수급에 비해서 아직 상승분이 부족한 상태고요. 일부 관련주들은 아직도 바닥권에서 추세만 돌려놨을 뿐이고 제대로 된 시세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그 후속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또 시장의 관심이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AMR 관련주들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MR 관련주들 지금 관심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눈여겨서 볼까요? 한 종목만 말씀 주시죠. 네, 딱 한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지난 1월에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인데 지금 좋은 자리가 나와서 다시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첨단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데 동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또 모회사인 APS 홀딩스의 하드웨어 기술 인력을 지원을 받으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초기부터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죠.
동사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보면요. 2차 전지 양극재 검사 자동화, 물류 자동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류 자동화의 경우를 보신다라면 물류량 증가라든지 인력 부족 이슈로 인해서 빠르게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스마트 물류센터 투자 지속되고 있고요. 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이 지속되면서 또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신다라면요. 그 이전에 제가 충분히 동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들였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찍으면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부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최근의 저항입니다. 4,7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3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수익을 크게 챙겼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바닥에서 수급이 확인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4,700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제 AS 본격적으로 받아볼 텐데요. 5월 달에 말씀 주셨던 오늘의 테마 대장주 파이버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UAM 관련주에서도 대장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4,000원대 지지를 받고 4,500원 목표를 말씀 주셨는데 목표가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들고 가보는 전략이 맞을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면 내일 그 갭까지 좀 챙겨 드시고 나오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동사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 그 연방정부로부터 정기 수직 이착륙기 비행 허가를 받아내면서 이러한 테스트 권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난밤에 조비 에비에이션 주가가 40% 넘게 급등했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 우리나라 그 UAM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인화 자동화의 필수 하드웨어인 하이엔드급 광섬유 관성 센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UAM 컨소시엄에도 초청이 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목표가 차트 보시면요. 목표가를 저항권이 여기 4,400원, 4,500원 부분을 설정을 해드렸죠. 하지만 이 저항권을 돌파하니까 시장의 상승 모멘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강한 수급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시가 갭을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면 시가 갭을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그 갭까지 충분히 챙겨서 드시고 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버프로 내일 시가에 갭 상승한다면 그때 수익을 조금 더 챙겨보자라는 전략이고요.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볼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이틀 전에 주셨고요. 이틀 만에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수익 20% 챙겨갔고요. 자, 코세스는 지금 전고점 부근에 다 왔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는 27일 날 추천을 드리고 3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16,000원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자, 본방송 보시면서 3거래일 만에 빠른 수익 챙겨가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자, 차트 보시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제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밀어내면서 시간에서 5%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갭을 띄우고 시가를 이탈할 때는 수익을 챙겨야 될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목표가가 거의 저항권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권을 시가를 이탈한다는 얘기는 저항권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충실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시가 이탈할 때 아마 전략 매도하시고 다시 이 하단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전략을 구사하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하단에 조정 준다라면 이 14,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재미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 지금 시장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말 그 전략대로 수익을 챙긴 종목입니다. 코세스 알아봤고요. 14,000원 지지 확인될 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목표가 달성 성공을 했고 25%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3월에 주셨던 종목 5월 달에 다시 AS를 받았을 때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우상향을 잘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6% 시세 나오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19,500원 목표가 드리면서 지금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목표가 1차 돌파하고 조정 줄 때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자, 19,500원 다시 제 목표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다시 19,500원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도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담아주고 계세요? 네, 이번 주 시장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테마주 매매를 적극적으로 선침해서 할 수 있었다라면 좋은 시장이겠지만 그 테마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면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을 텐데요. 상반기의 마무리 시점에 테마의 여왕 이달해가 함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 공개 방송 함께하시는 분들 알루코로 또 수익 크게 챙겨드리면서 또 달달한 수익 함께 하셨는데요. 오후에도 또 달달한 수익 함께 할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놀러 오셔서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장 마감까지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달달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